안녕하세요, 개종호입니다. 자, 오늘도 새 코너를 만들어 봤어요. 왜 샀을까라는 코너인데요. 자, 새해라서 제가 새 코너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작년 말이었나요? 제가 베오사운드 1을 갑자기 산 적이 있었죠. 그때 기억하세요, 혹시? 그 베오사운드 1을 제가 왜 샀을까요? 그때 뱅앤올루슨의 디자이너인 톨슨 벨러가 한국에 왔었고, 제가 만나서 사인을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디자인한 제품 중에 사인을 받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제일 저렴한 게 베오사운드 1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저만의 특별한 이유로 구입한 제품의 그런 뒷얘기나 스토리를 부담 없이 들려주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삼성 더 세로 TV도 다음번에 제가 왜 샀을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리뷰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왜 샀을까를 통해서 애매하지만 꼭 살만한 이유가 있었던 제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 있는데요. 골드문트 나노 매티스라는 스피커예요. 자, 구입한 지는 좀 되는데요. 항상 제 책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650만 원이에요. 도대체 이 조그맣지만 말도 안 되게 비싼 제품을 제가 왜 샀을까요? 부자도 아닌데. 그리고 이 제품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렇게 비쌀까요? 자, 오늘 왜 샀을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문트라는 브랜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스위스의 오디오 브랜드고요. 상당히 혁신적인 오디오 회사예요. 일반적으로 이 무선이나 디지털 앰프, 그리고 액티브 스피커, 이런 거는 고급 오디오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좀 형식이에요. 그런데 골드문트는 무선, 그리고 디지털 앰프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대부분 액티브 스피커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은 좀 음질이 좋지 않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이런 편견을 무시하고 오디오에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안 건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오디오를 좀 좋아해서 사지는 못하지만 오디오 잡지나 외신 같은 것을 좀 보고 있었는데, 스위스에 이 골드문트라는 회사가, 신생 오디오 회사가 나왔는데 5억 원이 넘는 아폴로그라는 스피커를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피커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야, 가격이 대단하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실제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크기도 엄청 크고 가격도 엄청 비싸서 설마 국내 수입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행복하게 아니면 불행한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에 수입사가 생기면서 그 아폴로그 5억이 넘는, 지금은 한 6억 5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직접 들어볼 기회가 생겼는데 참 비주얼부터 소리까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리는 뭐랄까요, 과장되지 않고 절제되면서도 엄청난 스피드가 느껴지는데, 보통 이런 디지털 이렇게 앰프를 쓴 제품들은 소리가 건조하고 이런 날카롭고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건조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아요. 다른 오디오에서 느껴보지 못한 독특한 느낌의 음질을 가진 오디오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소리가 제가 딱 꽂힌 소리였어요. 어떤 오디오들은 참 소리는 좋은데 참 오래 듣다 보면 피곤함이 몰려오고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골드문트는 그런 점이 없어서 참 오래 틀어놔도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계속 음질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을 감상하기 참 좋은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골드문트를 한번 사고 싶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대부분 억대고 싼 것도 수천만 원에 달했죠. 자, 그러다 5년 전쯤에 이 골드문트에서 가장 저렴한 나노 매티스라는 이 스피커가 나왔어요. 사실은 좀 저렴하니까 소리 비슷하겠어 해서 직접 들어봤는데, 신기하게도 대형기랑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드문트 설명해 주시는 분 얘기로는 650만 원짜리 이 나노 매티스와 6억 5천만 원짜리 아폴로그의 소리가 같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참 약을 팔아도, 물론 말이 안 되죠. 그래, 말이 돼? 근데 또 그 약에 팔렸어, 내가. 그런데 설계 방식이나 음질 튜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슷한 소리가 나와요. 대신 크기 차이로 인해서 음장감이나 울릴 수 있는 공간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죠. 당연히 똑같진 않죠. 그래서 골드문트 나노 매티스를 제가 언젠가는 사야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골드문트 나노 매티스가 제 책상에 올라가 있었죠.
자, 제품을 한번 볼게요. 자, 본체를 보면 이 만듦새는 거의 완벽하고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하나 이게 쬐끄맣지만 정말 한 손으로 못 들고 두 손으로 겨우겨우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요. 이 만듦새나 보면 이음새가 거의 없고요. 스위스 시계 조립하는 뭐 이런 몸값 비싸고 게으른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해요. 음질은 참 뭐랄까요, 설명하기 힘든데 앞서 말한 대로 과장되지 않고 절제되면서 굉장히 스피디한 소리, 또 스피디하지만 건조하거나 또 날카롭지 않은 소리, 그리고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음장감이 형성이 되고요. 정확한 정의감과 이제 대신 무대가 뒤쪽으로 깊숙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접 소리를 들려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음장감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펼쳐지고요. 뭐랄까, 소리가 저 뒤에서 깊은 곳에서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골드문트 소리가 완벽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오디오가 좀 흉내내기 힘든 소리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골드문트는 이 진동 방지 대책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골드문트 나노매티스는 되게 작은 크기 스피커인데 굉장히 무겁고요. 앞뒷면에 보면 이음새가 거의 없어요. 항공기 접합 기술을 활용해서 조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클로저 통해서 잡음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했어요. 보통은 나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통울림이나 그래서 좀 저역이 더 퍼지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여지를 거의 없앴죠. 그래서 상당히 절제된 그 잡소리 없는, 잡음 없는 그런 정확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각각의 유닛에는 디지털 앰프가 달려 있는데요. 페어당 140W의 강력한 앰프를 달아놨어요. 대신 스피커는 84dB의 음압으로 좀 물리기 힘든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압이 낮은 스피커들 특징은 잡음이 적고 대신 대역폭이 아주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문트는 큰 앰프 출력에 낮은 음압 스피커를 유닛을 달아서 잡음을 더 줄이고 깔끔하고 정확한 음을 내는 그런 특징이 있죠. 대신 단점도 있어요. 섬세함이 좀 떨어지고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적어요.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게 좀 디지털적인 깨끗한 소리죠. 근데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튜닝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하거나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기술 때문인데요. 이 스피커에는 그 레오나르도 2라는 기술이 쓰였어요. 그 레오나르도 화가 이름이기도 하고 뭐 배우 이름이기도 한데 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레오나르도 2라는 기술이 쓰였는데, 이 기술은 음역대별로 시간차나 왜곡 현상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 주파수에 따라서, 파형에 따라서 소리 전달 속도가 좀 달라요. 자, 고역, 좀 주파수가 높은 대역의 주파수는 파형이 이렇게 짧아서 빨리 귀에 전달되고, 저역은 진동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느리게 전달되죠. 그런데 이렇게 고역, 저역이 각기 다른 시간대로 청자에게 전달이 되면 음악을 오래 들으면 아무래도 귀가 피로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파수가 막 각기 다른 진동들이 계속 귀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니까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2 기술은 이 음역대를 분석을 해서 시간차로 인한 왜곡을 줄여줍니다. 고역과 저역이 동시에 한 번에 청자에게 들리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피로감 없이 음악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 오디오들은 케이블 퀄리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골드문트는 스피커에 이 앰프를 내장하고 있어서 다이렉트로 또 음을 재생해요. 또한 기기 입력도 아날로그 케이블 입력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옥스 단자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동글, 여기 있는 동글, 요거를 하나 제공하는데요. 이걸 스피커랑 주파수 연결해갖고 무선으로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데 꽂아서 음악을 듣는 거죠. 그 케이블에 따라 음질 개입 요소가 보통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줄였기 때문에 뭐 케이블을 바꿔 끼면서 다른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잡음과 왜곡을 줄이는 골드문트 철학과는 어떻게 보면 잘 맞는 설계죠. 그리고 또 블루투스도 제공하지가 않아요. 이게 나왔을 때 한 5년 됐나요? 5년 전에는 이제 블루투스가 지금보다는 아주 일반화되지 않았고 버전도 낮았기 때문에 그냥 동글로, 무선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렇게 동글로 제공을 했고, 현재도 블루투스는 제공하지 않아요.
자, 뭐 가격은 비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비싼 유닛을 쓴 제품은 또 아니에요. 이게 뭐 특수한 유닛도 아니고 스캔스픽의 트위터랑 스카닝이라는 회사의 우퍼를 쓴 제품인데요. 뭐 굉장히 희소한 유닛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좌우 편차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수율은 좀 굉장히 낮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진동 없애기 위해서 뭐 온갖 기술 다 쓰였고요. 되게 무겁게 만들었고요. 접합부 없앴고요. 뭐 레오나르도 2라는 기술 썼고요. 뭐 앰프의 또 열이나 전기 신호 노이즈, 케이블 왜곡 등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또 설계를 했어요. 사실 설계 자체가 기존 오디오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을 찾기 힘든 참 독특한 오디오입니다. 제가 독특한 거 좋아하니까 이 제품을 좋아하게 된 거고, 근데 다만 뭐 오디오적 재미는 없어요. 그냥 이 제품 하나로 완결이에요. 앰프 살 필요도 없고 CD 플레이어나 네트워크 플레이어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디지털 음원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들으면 끝입니다. 음악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정확하게 듣도록 만든 게 골드문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골드문트를 사면 다른 오디오 바꿈질을 끝낸다고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 이상 바꿈질을 하거나 튜닝을 할 게 없어서죠. 저는 뭐 650만 원이라는 가격 뭐 좀 할인을 해서 샀긴 했지만 어차피 그 가격이라도 더 이상 오디오 사지 않을 거니까 이걸로 끝낼 거니까 산 거죠. 앞으로 제 인생에 뭐 더 이상 오디오 바꿈질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좀 집이 커지면 요거는 좀 작으니까 골드문트 프롤로그스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이게 사실 골드문트 핵심 기술이 전부 대부분 들어간 스피커이긴 한데요. 요게 좀 땡기긴 해요. 자, 저처럼 골드문트 나노매티스를 구입할 분이 얼마나 더 계실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단점 좀 있어요. 가성비 별로고요. 오디오적 재미 없어요. 일반적인 하이엔드 오디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인데 가격은 하이엔드 오디오 뺨치죠. 하지만 뭐랄까요, 음악을 정말 즐기고 음질보다는 음악을 더 즐기고 오디오라는 하드웨어에 신경을 쓰기 싫다, 이런 분들에게는 괜찮은 오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동글 꽂고 음악만 즐기면 되니까요. 다른 건 뭐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뭐 가성비가 없다, 부품이 특별할 것도 없다, 뭐 브랜드 가격이 너무 심하다, 뭐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샀으니까. 뭐 이런 비판이 있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랑 비슷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 찾는 게 힘드니까요. 뭐 어떤 비판도 있고 뭐 옹호도 있고 뭐 찬사도 있지만 세상에 이런 독특한 스피커나 오디오도 이런 브랜드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왜 샀을까 코너였는데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로 TV 더 세로 요거 지금 준비 중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사실 분들은 기다리시고 다음 리뷰 보시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왜 샀을까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